안녕하세요. 은혜쌤입니다. 어제는 광운대 문과 친구들 면접까지 끝내고 또 가천대학교 면접까지 끝내고 앞으로 한 2주? 짧게는 15일 동안은 큼직한 면접은 없는 것 같고 1차 발표가 나고 앞으로 1차 발표가 날 학교들에 대해서 리뷰와 전망을 좀 해보자면 학생들의 이탈률에 대해서 대학도 많이 고심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최상위권 학교들 혹은 상위권 학교들을 제외하고는 확실하게 생기부에 있는 진로와 전공이 맞아떨어지는 친구들을 위주로 뽑았다라는 느낌이 컸고, 특히 그것은 비인기 학과들 위주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. 상담했던 친구 중에서 한 3점대 중반, 전과목으로 하면 훨씬 더 떨어지는 친구인데, 이 친구는 사회복지학과를 3년 동안 일관된 사회복지에 대한 깊숙한 탐구활동을 했던 친구는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차를 붙어서 면접을 보고 왔고,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은 이제 행정 갔다 왔다 갔다 옮겨갔던 친구들이 사회복지를 넣었을 때는 1단계를 탈락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중위권 학교들이 전공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민하게 좀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, 또 한국외대 같은 경우나 혹은 고려대학교 계열적합성의 발표가 나서 보면 여기는 확실히 성적으로 뽑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, 물론 생기부에 있는 내용도 중요했지만 이 친구들이 어떠한 탐구 과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계열별 성적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예민하게 봤던 것 같고, 올해 궤적은 정말 특목고 친구들이 어문계열에 거의 몰빵하다시피 해서 어문계열의 입결이 상당히 올라간 걸로 보이고, 그 다음에 일반고의 다수의 합격 사례들이 경영대 쪽에 나타난 것도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고, 이과 친구들은 일반고도 낮은 학과를 넣었으면 1차는 좀 붙지 않았나 해서 이번 계열 적합성에서는 생각보다 일반고가 1단계가 많이 붙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, 저희도 이제 성적이 좀 좋은데 수능 최저가 너무 빡세다고 느꼈던 친구들에게 계열 적합성을 많이 넣어보라고 권유는 했었는데, 최종까지 가려면 많은 고난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서 면접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상위권 학교의 전략 지원과 중위권 학교들의 이탈률이 높고 반수생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중위권 학교들의 원서를 넣는 방법이 조금은 달라야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, 진로에 대한 명확성이 낮은 점수의 높은 학교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몇 개 발표 나지는 않았지만 1차 합격을 봤을 때 그러한 느낌이 들었고, 바람개비 전형 썼던 친구도 생기부에서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물어봤던 것 같고, 면접이 학교마다 엄청나게 다른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음을 좀 보여줬는데, 예전과 다르게 광운대 면접이 인성 위주의 면접이었고, 또 일부의 학과는 생기부에 있는 깊숙한 내용들을 물어봐서 좀 아이들마다 선생님 면접이 너무 이상해요, 저 관심 없나 봐요, 이렇게 했던 애들도 있고, 또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면접이 너무 어려웠어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, 광운대 안에서도 같은 과임에도 다양하게 면접을 봐서 이게 뭐지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은 난해했던 것 같고, 그래서 생긴 결론이 앞으로 면접을 학교에서도 자기네들이 이런 식으로 면접을 냈다라고 해서 그게 소문이 퍼져서 그런지는 잘 몰라도 계속 유형을 조금씩 바꾸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전공 위주의 질문을 정리하는 것은 기본이고, 그 다음에 생기부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잘 정리해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, 그 다음에 유난히 어려워 보이는 내용들은 꼭 질문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. 이유 중에 하나가 교수님들 입장에서 진짜 이거 네가 했어? 라는 의미가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과 친구들 중에 전자공학과나 이런 친구들도 코딩한 이야기들이 좀 많으면 코딩한 얘기들을 좀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보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, 수학 관련 세특은 아주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제 다음 주면 이제 학교들이 발표가 나고 또 다음 주면 수능도 오고 하는데, 많은 친구들이 엄청 초조하고 긴장되고 할 것 같은데, 일단 수능을 잘 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, 이제 수능 이후에 면접 보는 학교들 중에 성신여대, 인하대학교, 아주대학교 같은 학교들은 얘기를 해드렸고, 그 다음으로 보는 학교가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학교들이고 엄청나게 전략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학교들이 바로 숙명여대랑 시립대인데,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언제나 꼬리 질문이 많은 학교로 유명하고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질문할지를 잘 모르는 학교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
이제 중요한 거는 애들도 그렇게 다들 면접을 잘 보는 편은 아니고,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래도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질문을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전공 관련된 질문들도 많고 책 관련된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생기부에 적혀 있는 책들은 꼼꼼하게 봐야 되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시립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립대 면접 준비 시킬 때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교수님들이 어떠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계속 꼬리 질문과 확장을 해가면서 문제를 물어보는데 이게 학과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다음에 비인기 학과일수록 그 면접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해드리고 싶고,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과 친구인데 내가 만약에 전자공학과인데 수학에 있는 세특을 안 본다, 이거 절대 안 되고, 이과 친구들이면 일단은 전공 관련된 활동들, 그다음에 수학에 관련된 거, 물리, 화학, 과학에 관련된 활동들을 다 한 번씩 훑어야 되고, 최대한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길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, 작년에는 지원 동기를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던 것 같아서 지원 동기보다는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흥미있어 하는 생기부의 질문들이 어떻게 날라올지 모르니 본인이 봐도 생기부에 괜찮은 소재다 싶은 것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좀 더 심도 깊고 깊이 있게 대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물론 시립대학교 면접을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것은 아니고 일단 작년에는 수능 끝난 날 밤에 하루 일찍 조기 발표가 났던 것 같은데 수능 끝나고 바로 면접을 준비해서 어떻게든 완성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면접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생각보다 엄청나게 긴장이 되고 초조한 면접이 다가올 것이고 수능이 다가올 것인데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잘 된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면 되고 이젠 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잘 마무리했으면 합니다.